꽃 받으실 때 질소를 억지로 줄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폴리인산이 제일 적합한 형태의 인산 공급 소스다. 칼륨은 이제 질병의 민감성을 둔화시키기 때문에 영양성분들이 고추에 어떤 영향을 끼치나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소! 고추를 크게 만들죠. 뭐 자세하게 알아보면은 엽록체도 만들고 세포 분열을 촉진시키고 세포의 비대가 아니라 세포의 분열입니다. 세포가 분열되는 시기는 초기겠죠. 그러니까 초기에는 질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여기서도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는 거고요. 아미노산을 합성합니다. 아미노산 합성하기 때문에 단백질 함량을 늘리는 거죠. 그러니까 식물의 구성 성분 중에 제일 많이 들어가야 되는 성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 결핍이 되면 어떤 증상들이 나오냐면요. 작아집니다. 사진으로 보시면요. 질소가 들어간 것과 안 들어간 것들 차이 보이실 거예요. 질소가 안 들어가니까 점점 더 식물체 자체가 활력도 없어지고 작아지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노엽이 황화되고요. 황화된 입의 말단부터 괴사가 시작되고요. 생육이 저하되고 당연히 수확량과 품질이 떨어지게 되겠죠. 모든 원예작과 마찬가지로 질소의 형태는 질산태질소가 고추 쪽에 훨씬 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데요.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제일 직접적인 이유는 상조작용 때문이에요. 고추가 많이 또 필요로 하는 칼륨이라든가 칼슘, 마그네슘 등의 양이온은 질산태질소와의 상조작용과 함께 더 잘 흡수가 되고요. 반대로 암모니아태질소나 요소태질소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 기량작용이 일어나니까 질소도 잘 안 빨리고 다른 유익한 양이온도 잘 빨리지 않는 이런 기량작용이 일어나 버리게 됩니다. 실제로 실험을 한 결과인데요. 질산태질소랑 암모니아태질소의 비율을 바꿔가면서 이제 고추를 한번 키워봤단 말이죠. 근데 질산태질소가 하나도 없을 때에서 점점 증가를 하면은 암모니아태질소보다 더 많은 양의 질산태질소가 들어갔을 때 3대1의 비율일 때 수확량이 제일 높아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뭐 질산태질소랑 암모니아태질소 비율을 가지고 또 이제 실험한 결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질산태질소 비율이 또 점점 높아질수록 건조 중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또 보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질산태질소를 훨씬 더 고추가 선호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뭐 질소 부분을 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소는 고추의 생육 발달에 영향을 끼치고 특히나 이제 초기에 뭐 중기 후기에도 정량이 필요하긴 하지만 초중기에 굉장히 질소의 중요도는 높다라고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충분한 양의 질소가 적게 공급되면 생육이 발달되고 오히려 개화도 촉진된다. 이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죠. 사실 꽃 받으실 때 질소를 억지로 줄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질소 공급량이 증가하면 고추의 주당 착과수가 증가해서 수확량이 증가한다라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질산태질소를 고추는 제일 선호하고 있다. 그래서 질산칼슘을 꼭 공급하시기를 권장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질산태질소랑 암모니아태질소의 비율은 질산태질소가 100%인 것보단 질산태질소랑 암모니아태질소가 혼합돼서 한 3대1 정도의 비율이 최적의 수확량 지수를 가져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인산 부분인데요. 인산도 중요한 역할을 하죠. ATP의 구성 요소기도 하고 핵산의 구성 물질이기도 하고 에너지를 합성한다. ATP의 구성 요소죠. 그리고 동화산물을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도 하고요. 모든 기관에 저장이 돼서 모든 기관에 에너지 형태로 저장이 돼서 그리고 전달이 되는 모든 기관에 에너지 형태로 전달이 되고 저장이 되고 각 기관을 발달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인산의 역할입니다. 인산이 부족하게 될 때는요. 립이 작아지고 뭐 왜소해지고 그런 증상도 있지만 가장 이제 저희가 구별하기 쉬운 증상 중에 하나는 잎 색깔이 변하게 되죠. 좀 자주색 계통으로 노엽이 변색이 이루어집니다.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잎이 작아지게 되고 뿌리 발달, 특히나 뿌리 발달 그리고 가지 발달이 약해지게 되고 노엽의 생육이 둔해지면서 이제 색깔이 좀 이제 자주색 계통으로 변하게 되고요. 착화량이랑 개화량 자체도 감소하게 되고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수확량이랑 품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산이 증가가 되니까 착과수가 증가가 되는 경향을 보실 수 있고 착과수가 증가되면 당연히 수확량도 증가하게 되겠죠. 인산이 증가가 되니까 수확량 자체가 증가하는 것을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고요. 인산의 공급량이 인산량이 증가를 하니까 이제 가지의 건조 중량, 그러니까 식물체 내 지상부의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고, 마찬가지로 지하부의 건조 중량, 지상부와 지하부 자체가 발달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인산의 형태인데요. 인산 질소는 말씀드리면 이제 질산태질소가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인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인산들이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폴리인산의 형태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인산 무처리한 것부터 인광석, 뭐 정인산만 준 거, 정인산과 폴리인산을 섞어준 거, 폴리인산만 준 게 있는데
폴리인산만 준 실험구의 생산량이 제일 높은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이건 인산의 흡수율과 관계된 요인인 거죠. 그래서 요약드리면은 인산은 고추 생육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충분한 양의 인산이 공급되면 생육이 발달되고 개화량 자체가 증가하면서 개화도 촉진되는 경향이 있다. 개화량이 증가하니까 착가수도 증가하고 수확량도 증가한다는 거죠. 그리고 폴리인산이 제일 적합한 형태의 인산 공급 소스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칼륨입니다. 칼륨 같은 경우 고추가 제일 많이 먹는 양분이죠. 칼륨, 그 다음에 질소. 칼륨 제일 많이 먹으니까 어쨌건 중요하겠죠. 근데 왜 중요하냐 살펴보시면 동화산물을 전달하고 기공을 개폐한다. 기공 개폐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양수분의 흡수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질병 내성을 길러주고요. 스트레스 내성도 길러줍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쨌건 또 똑같이 수확량이랑 품질을 증가시키게 되고요. 칼륨이 부족하게 되는 건 아까 인산이 부족한 거랑 마찬가지로 이제 노엽들이 좀 테두리가 불에 타는 것처럼 젓갈색으로 변하게 되겠죠.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노엽의 말단이 갈변하면서 괴사가 되고요. 갈변. 좀 색깔이 불타는 것처럼 빨간색, 노란색으로 변해집니다. 그리고 입이 괴사하고 나중에는 경화되기 때문에 부스러지고요. 생육 후반기에 이제 팁번 현상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팁번하면 우리가 이제 칼슘만 얘기하는데 사실 칼륨 결핍도 생육 후반기엔 팁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개화가 늦어지게 되죠. 아무래도 질소가 영양 생장을 촉진하는 것처럼 칼륨 같은 경우는 생식 생장을 촉진하기 때문에 칼륨이 부족하게 되면 개화 등 성숙 어쨌건 이런 생식 생장이 조금 지연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수확량과 품질이 떨어지고요. 실제로 칼륨이 부족하게 되는 그림들 보시면은 이렇게 노엽들이 갈변되는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칼륨이 증가하니까 수확량이 증가하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칼륨이 증가하니까 이제 조단백질, 그러니까 단백질이랑 비타민 C의 함량, 그러니까 이 고추의 품질이랑 관련된 거죠. 칼륨이 많이 공급이 되면 고추의 품질이 증가하게 된다. 비타민 C가 근데 사실 색소예요, 색소. 그죠? 색소기 때문에 칼륨이 증가되면은, 칼륨이 공급이 되면은 색깔, 때깔이 좋아진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칼륨이 이제 증가를 하니까 캡사이신의 함량도 증가하고 있죠. 맛이 좋아지네요. 우리 고추 캡사이신 때문에 먹는 거니까요. 이제 칼륨이 증가가 되면 이제 색택 차트 봤을 때도 색상이 훨씬 더 좋아진다. 아까 비타민 C도 보셨죠? 네, 그리고 칼륨이 증가하게 되니까 질병 내성이 증가되고 질병의 민감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사율 자체는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칼륨이 증가하니까 이런 아스코빅산, 유기산이죠. 노화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유기산인데 유기산의 함량이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 하나 더 캐치하셔야 되는 게 이제 염화칼륨과 황산칼륨. 염화가리와 황산가리를 비교한 건데요. 이제 염화가리랑 황산가리 색깔을 잘 살펴보시면 똑같이 칼륨이 증가하니까 유기산이 증가돼서 노화가 지연된다 라고만 이해하시는 게 아니라 같은 실험군으로 비교를 하셨을 때 황산칼륨을 공급한 곳이 염화칼륨을 공급한 곳보다 유기산의 함량이 높아지게 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산칼륨이 염화칼륨보다 고추에 적합한 형태의 칼륨 공급 소스라는 거죠. 예, 마찬가지로 이제 칼륨의 형태에 따라서 고추에 얼마나 많은 칼륨들이 집적되고 있나, 칼륨을 얼마나 잘 흡수하고 있나 비교해 놓은 건데요. 황산칼륨이 염화칼륨보다 고추 내부에 칼륨이 더 많이 집적되고 있다. 즉, 칼륨이 더 잘 흡수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비교하면 당연히 황산칼륨은 황과 칼륨이 같이 공급이 되는 거고 염화칼륨은 염소와 칼륨이 같이 공급되는 건데 염소는 고추에 적합한, 고추가 잘 흡수하는 영양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고추가 많이 흡수해야 되는 황의 함량 자체가 황산칼륨을 공급했을 때 훨씬 더 고추 쪽으로 많이 흡수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예, 요약하겠습니다. 칼륨은 고추의 생육 발달에 영향을 미침. 질소랑 인산도 마찬가지였죠. 비료의 3요소니까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쨌건 그리고 고추가 제일 많이 먹는 양분 중에 하나니까요. 칼륨을 공급하면 고추의 품질도 향상되고 충분한 양의 칼륨이 공급되면 생육이 발달하고 착과수도 증가한다. 그리고 생식생장이 촉진된다. 고추의 품질이 좋아진다 라고까지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칼륨은 이제 질병의 민감성을 둔화시키기 때문에 똑같이 질병에 걸린다고 하더라도 고사되는 확률을 훨씬 더 낮춰줄 수 있다는 거고요. 고추에 적합한 칼륨의 형태는 황산칼륨이라는 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칼슘입니다. 칼슘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